이스라엘을 위한 7개의 전쟁, 제프리 삭스 연설 3. 1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연설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에 그의 연설 전체를 해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3. 미국의 외교정책과 나토의 확장. 아시다시피 나토 확대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러시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의했지만 물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지 부시 주니어가 들어섰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푸틴 대통령은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0일 미국은 5년 동안 7개의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웨슬리 클라크 장군의 온라인 강연을 들어보세요. 그는 1999년에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20일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7개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았습니다. 클라크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우리는 5년 안에 7개국 정부를 공격하고 파괴할 것이다. 이라크에서 시작하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은 사실 네타냐후의 전쟁이었습니다. 베냐민 비비 네타냐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총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옛소련 동맹국을 소탕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 국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영토를 통제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반대하면 우리가 전복시킬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방인 미국이요. 그게 오늘 아침까지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것이 바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변화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소유하는 대신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적어도 25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사실 이 구상은 1996년 네타냐후와 그의 미국 정치팀이 두 국가 해법을 파괴하기 위해 작성한 완전한 단절 클린 브레이크이라는 문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로 존재하자는 분쟁 해법이다. 오슬로 협정에서 두 국가 해법 원칙을 합의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완전한 단절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리처드 펄이 이끄는 연구 집단이 작성한 정책 보고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중동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재편하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반대하는 정부는 전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건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정치를 일상적인 게임으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시각입니다. 미국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의 나토 확장은 2004년의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과 함께 합의된 전후 질서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미국이 협력 관계를 저버리고 속임수를 쓴 근본적인 배신 행위였습니다. 1급 체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해. 그만. 하지만 미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에 미국은 유럽을 압박하여 나토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나는 2008년 5월 뉴욕에 온 사카슈빌리가 의회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에일 사카슈빌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지아 대통령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우크라이나 5대 사주 주지사.
친미 친유럽 친나토 인사로 조지아 내 러시아계 주민을 탄압해 나모세티아, 아파지아 분리독립 투쟁을 촉발했다. 그는 조지아가 유럽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는 유럽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어. 자기 나라를 날려버릴 거야. 미국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네 조지아를 지켜주겠다고 말했고, 한 달 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일어난 러시아 조지아 전쟁을 가리킨다. 사카슈빌리는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나모세티아를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가 나모세티아를 지키기 위해 조지아를 공격하자 미국은 모른 척했고 5일 만에 조지아는 항복하였다. 신냉전의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최근 상황은 조지아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네 의원들이나 유럽의회 의원들, 유럽 정치인들이 조지아를 방문하는 것은 조지아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조지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조지아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여당 후보 미에일 카벨라슈빌리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 무효 시비가 붙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모두가 알다시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전 국장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0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했을 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번스는 이를 반대했다. 그가 라이스 당시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다. 러시아에서 2년 반 이상 머물며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안하는 것을 러시아는 전략적 도전으로 여기고 대응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깊은 동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충분한 명분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나토 확장을 아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리언 어산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언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여러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요즘 미국 국민이나 여러분에게 언론은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산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메모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누코비치는 2010년에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한 이해관계도 없었고 그곳을 차지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난 알아요. 이 시기에 그곳에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2010년 협상한 것은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를 2042년까지 25년간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크림반도도 돈바스도 러시아의 요구에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푸틴이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고 있다는 생각은 유치한 선동입니다. 매년 벌어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유치한 얘기라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유치한 얘기가 어른스러운 행동보다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애초에 어떤 영토 요구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고 나토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에 야누코비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정권 교체 작전이라고 합니다. 1947년 이래로 미국이 주도한 정권 교체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 정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보국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부디 알아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외교 정책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은밀하게 전복하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해서 안 되면 노골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공격자라고 합니다. 2, 3년마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사담 후세인이든 아사드든 푸틴이든 그건 매우 편리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외교 정책은 그것뿐입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시리아 대통령. 반미반 이스라엘 성향의 정치인이었으며 반군의 공격에 망명했다. 우리는 1938년 민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38년 9월 30일 민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민헨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의 성장에 겁을 먹은 유럽 열강이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합병하는 걸 승인하는 협정이었다. 상대방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악하고 난공불락의 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는 유일한 외교 정책입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반복합니다.